오늘도 30분봉 매매법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걸어두기 매매법도 같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바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토모큐브입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를 했던 종목입니다. 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신한투자증권은 4일 토모큐브에 대해 오가노이드 확산 국면에서 경쟁 없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수 있으리라고 평가했다. 투자 의견과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토모큐브는 바이오 및 반도체 시장을 넘보는 독특한 기술력과 성장성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홀로 토모그래피 기술력의 시장 확장성과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동사는 살아있는 세포를 고해상도로 실시간 관찰할 수 있는 홀로 토모그래피 HT 원천 기술을 보유한 세포 이미징 전문업체이다. A는 세계 최초의 2세대 HT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바이오 분야의 주력 제품 외에도 반도체 시장을 겨냥한 신제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 시장 확장성이 높게 평가된다. 특히 반도체 유리 기판 테마와 연관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고성능 장비 판매 증가와 해외 판매 호조를 바탕으로 2026년 손익분기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이 실적 턴어라운드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025년 들어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의 누적 순매수가 각각 119억 원, 167억 원을 기록하며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외국인 수급의 지속적인 유입 여부가 추세적인 상승에 중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대규모 보호예수 해제에 따른 오버행 우려가 있었으나 회사 측은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어 변동성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최승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오가노이드 기반 임상 활용이 3년에서 5년 내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라며 토모큐브는 오가노이드 측정에 경쟁사가 없는 유일한 솔루션을 보유한 만큼 빅파마와의 공동개발 프로젝트 완료 시 2조에서 3조에 이르는 TAM을 독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모큐브의 기술은 오가노이드 측정에 있어서 두꺼운 오가노이드의 비침습 3D 정량 이미지 분석이 핵심이다. 토모큐브 홀로 토모그래피는 2세대 기술로 넘어오며 측정 높이를 5배 향상시키며 경쟁사가 사실상 없어졌다는 평가다. 150나노미터 이상의 두꺼운 오가노이드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전 세계적으로 토모큐브가 유일하다는 게 최 연구원의 판단이다. 차세대 장비 X1 맥스는 빅파마 알사와 AI 기반 오가노이드 표현형 분석 표준화 작업 진행 중이며 내년 3분기 출시 예정이다. 풀 TAM은 2, 3조 원으로 추정했다. 장비 가격 5억 원, 글로벌 빅파마, 중형 제약사, 바이오텍 각각 디바이스 구매 수요를 고려한 규모다. AI 분석 툴과 애프터 서비스를 감안하면 실 매출 잠재력은 이보다 클 것으로 봤다. 신약 개발 외에 장기 이식, 난임 등 오가노이드 활용 영역이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비바이오 매출액은 올해 15억 원을 추정했다. 유리기판 2곳, 웨이퍼 검사 1곳을 수주했다. 내년 초 유리기판 쪽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양산 레벨 퀄 테스트는 내년 4분기부터 진행되며 빠르면 2027년 하반기부터 양산 수주가 가능하리라고 봤다. 최 연구원은 현재 R&D 페이지에서도 매출 고성장 중이나 빅파마 및 비바이오 양산 매출이 급증하는 2027년부터 성장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라며 파크 시스템스 고성장기 PER보다 낮은 현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상입니다. 뉴스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고성장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30분 봉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봉상에서도 삼각수렴 상향 돌파 자리가 얼마나 훌륭한 타점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삼각수렴 상향 돌파 자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과 도구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딱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삼각수렴을 고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삼각수렴은 차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패턴입니다. 사실 삼각수렴과 쌍바닥 W 패턴만 잘 찾아내면 스윙 매매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면서 가장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리를 찾아내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하나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쌍바닥 W 패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파동 분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중파동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승 3파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입니다. 이 파동을 소파동으로 봐야 할지 중파동으로 봐야 할지 애매합니다. 소파동이든 중파동이든 이렇게 상승 3파가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파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 파동을 중파동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파동 2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대파동 2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파동 2파에서는 대파동 1파의 고점을 갱신을 합니다. 일단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대파동 2파에서 대파동 1파의 고점을 짧은 시간 안에 돌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은 빠르게 치고 갑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매수 타점을 놓치면 급등 구간을 놓치는 결과가 됩니다. 이 종목을 추적 관찰하고 있었다면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다시 차트를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쌍바닥 W 패턴입니다. 이 자리가 30분봉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쌍바닥 W 패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식으로 패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삼각수렴으로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 번의 삼각수렴이 나옵니다. 삼각수렴은 개미털기 구간을 잘 나타내준다고 했습니다. 주포의 핸들링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포놈은 이렇게 지속해서 삼각수렴을 만들어내면서 개미들을 털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만들어진 삼각수렴은 뭔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의 삼각수렴은 모두 하락형 삼각수렴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만들어진 삼각수렴은 상승형 삼각수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도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개미털기 구간이 끝나고 치고 가는 자리가 나올 것을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삼각수렴 상향 돌파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눈치를 채야 합니다. 앞에서 지속적으로 삼각수렴을 만들어내면서 개미들을 털어내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치고 가는 자리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당일 상승 패턴으로 따지면 4번 패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쭉쭉 치고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이 자리가 맥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치고 가기를 시작한 자리입니다. 이때 따라 들어갔으면 큰 수익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이 자리가 일봉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쌍바닥 W 패턴이 시작되고 나서 급등을 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치고 가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자리도 맥점입니다. 단음봉 조정 후 양봉이 뜬 자리입니다. 제가 올해 여러 가지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치고 가는 자리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일명 치고 가는 자리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앞에서 충분히 개미털기가 끝나고 주포놈의 본격적인 핸들링이 시작되는 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차트는 치고 가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서 일명 치고 가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잘 인식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걸어두기를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들어선 종목에서 걸어두기를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갈만한 자리가 나온 종목을 선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치고 가기 시작한 자리가 나온 시점부터 걸어두기에 대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날 장 초반을 3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이날이 11월 28일이었습니다. 장 초반으로 가보겠습니다. 3분봉으로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번 패턴입니다. 장 초반에 한번 튀었다가 밑으로 빠진 뒤에 다시 기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걸어두기가 가능합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오늘이 가는 날이라면 반드시 이 자리를 돌파하고 가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대박이네요. 이 날이 어떤 날이었는지 일봉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날입니다. 치고 가기 시작한 날입니다. 다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쌍바닥 W가 이렇게 좋은 자리입니다. 30분봉도 보겠습니다. 다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상승형 삼각수렴은 돌파 신호입니다. 이렇게 일봉과 30분봉을 검토를 해서 오늘 갈만한 자리가 나온 종목에서 걸어두기를 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또 상승형 삼각수렴이 나왔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내일 또 걸어두기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오늘 종가에 들어가도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걸어두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갈만한 자리가 나온 종목에서 걸어두기를 해야 합니다. 치고 가기 시작한 자리가 나온 종목에서 걸어두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걸어두기의 전제 조건입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셀비온입니다. 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셀비온은 방사성 의약품 루테툼 177 포큐보타이드에 대한 임상 이상 최종 결과 보고서 수령을 앞두고 있다. CSR 수령 이후 곧바로 신속 승인 절차 돌입이 예정된 만큼 전립선암 대상 국산 RPT 최초의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이에 현재 논의 중인 해외 기술 이전과 MSD와 진행 중인 병용 임상 역시 한층 속도가 가팔라질 전망이다. 3일 김권 셀비온 대표는 이달 포큐보타이드 이상 CSR을 수령 이후 연내 조건부 허가 신청에 나설 것이라며 임상 결과는 내년 2월 미국 임상종양학회 비뇨생식 기암 분야 연례학술대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큐보타이드는 RPT 개발사인 셀비온의 핵심 파이프라인이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포함한 화합물을 인체에 투여해 진단치료를 아우를 수 있는 RPT는 2022년 노바티스 플루빅토의 미국 허가 이후 각광받았다. 플루빅토가 조단위 매출 성과를 통해 그동안의 잠재력을 입증한 것이 배경이다. 전립선암을 적응증으로 하는 플루빅토는 현재 해당 분야 국내 유일의 치료 선택지이기도 하다. 때문에 국산 기술로 상업화에 도전하는 포큐보타이드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어 왔다. 실제로 포큐보타이드는 앞선 임상 중간 결과에서 47.54%의 객관적 반응률로 플루빅토를 압도하며 기대감을 키워왔다. 비록 지난 9월 톱라인 발표에서 당초 기대 대비 낮은 35.9%의 ORR을 도출했지만 여전한 경쟁 우위의 조건부 허가 가능성은 높게 평가된다. ORR을 비롯해 부작용 측면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 배경이다. 포큐보타이드 허가는 셀비온의 안정적 캐시카우 현금 창출원은 물론 추가 사업 확장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포큐보타이드는 이미 중국과 일본, 유럽 등 다양한 지역 잠재적 파트너와 기술 이전을 논의 중이다. 국내 한정이지만 허가 품목으로서의 지위는 계약 성사 가능성은 물론 그 규모 역시 키울 주요 동력이 된다. 김권 대표는 허가가 내년 중 이뤄져 온전한 연간 판매를 할 수 없다 해도 내년엔 그동안의 매출을 상회하는 수준의 실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기술 이전의 경우 최근 바이오 유럽에서도 다양한 잠재 파트너들과 논의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대 영역은 MSD 키트루다와의 병용요법이다. 셀비온은 지난 6월 포큐보타이드와 키트루다 병용요법 국내 일상 임상시험 계획을 신청 후 승인받은 상태이다. 임상 진행을 위한 병원의 임상연구윤리심의위원회가 이번 주 예정돼 있어 곧 환자 투약을 위한 준비가 완료될 예정이다. 실제 환자 투약은 이르면 연내 또는 내년 초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포큐보타이드와 키트루다 병용 임상이 전립선암 2, 3차 치료 가능성을 확인하는 만큼 공략 환자군도 넓힐 가능성이 커졌다. 포큐보타이드 단독 이상은 기존 1, 2차 치료제와 항암 치료까지 모두 써본 뒤 쓰는 3차 치료제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3차 치료 환자군이 전체 환자군의 10% 수준으로 알려진 만큼 환자군이 2, 3배 정도는 커질 수 있게 된다. 전 세계 판매 1위 항암제인 키트루다가 홀로 공략하지 못한 적응증 영역에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회다. 키트루다는 국내에서 30종 이상의 암을 대상으로 허가받았지만 전립선암 적응증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전립선암이 면역관문혹 제제가 유독 듣지 않는 암종으로 분류되는 것이 배경이다. 특히 양사가 일상을 국내에서 우선 진행 후 이후 임상은 해외까지 확장 검토 중인 만큼 단순 국내 기회로 한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2년 새 노바티스와 일라이릴리,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등 글로벌 제약사들은 최소 10억 달러 이상의 인수합병 또는 기술 이전을 통해 RPT 기술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국 허가와 키트루다 병용 임상의 성공적 경험은 글로벌 기술 이전 시장에서도 막강한 경쟁력이 될 전망이다. 김건 셀비온 대표는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가 상용화 품목을 배출해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언제나 지니고 있는 목표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국내 상용화와 해외 사업 기회 확대를 노릴 수 있는 내년은 회사에 큰 의미가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셀비온은 차세대 전립선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알파 핵종 기반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이 2025년 제2차 국가신약개발사업 신약개발 비임상 단계 지원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을 표적으로 하는 악티늄2호 이용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 개발이다. 셀비온은 주간 연구개발기관으로서 단독으로 과제를 수행하며 총 연구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2년이다. 셀비온은 최근 루테튬 177 포큐보타이드의 임상 이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노바티스 플루빅토와 동일 적응증으로 조건부 허가를 준비 중이다. 여기에 국책과제 선정을 추가하며 차세대 파이프라인 개발에도 속도를 내게 됐다. 특히 이번 과제는 암세포 사멸 효과가 월등히 강력해 꿈의 항암제로 불리는 차세대 알파 핵종 악티늄 2호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셀비온은 그동안 루테튬 177 포큐보타이드 임상을 통해 확인한 암 조직 내 높은 약물 축적율과 빠른 체외 배설 효과가 악티늄 2호를 이용한 전립선암 임상에서 우수한 치료 효과와 더불어 높은 안전성을 차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개발해왔다. 또 최근 베타 치료와 알파 치료의 장점을 활용한 텐덤 세러피가 정밀 치료법으로 제시되고 있어 두 약물의 병용 처방으로 전립선암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셀비온은 이번 국가신약개발 사업의 지원을 통해 악티늄 2호 기반 치료제의 비임상 연구 및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가속화하고 mCRPC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김건 셀비온 대표는 이번 국가신약개발 사업 선정을 통해 셀비온의 차세대 주력 파이프라인인 악티늄 2호 치료제의 비임상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라며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은 미충족 의료 수요가 매우 큰 분야인 만큼 2년간의 연구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치료제를 조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신약개발 사업은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작된 범부처 국가 R&D 사업이다. 2021년부터 10년간 국내 신약개발 R&D 생태계 강화, 글로벌 실용화 성과 창출, 보건 의료 분야의 공익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신약개발의 전주기 단계를 지원한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약 바이오 기업 중 상승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옥석을 가려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는 오로지 종목 공부를 통해서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종목도 종목 공부를 깊이 있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신규 상장주라고 할 수 없지만 상장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신규 상장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후 바닥권에서 올라오면서 지속적으로 파동을 그리며 우상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동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중파동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중파동 2파가 마무리가 되고 중파동 3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중파동 3파가 끝나는 자리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5일선을 타고 가는 스파이더 패턴입니다. 스파이더 패턴이 보이면 일단 따라 붙어라.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줄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은 타점이 나왔습니다. 단음봉 조정 후 양봉이 뜬 자리입니다. 여기입니다. 이렇게 추세가 좋은 종목도 상승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기간 조정이 아닌 가격 조정으로 짧게 개미들을 털고 갑니다. 그것이 단음봉 조정으로 나온 것입니다. 단음봉이든 투음봉이든 양봉이나 도지 캔들이 뜨면 타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쭉쭉 치고 갔네요.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치고 가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앞서 본 토모큐브 차트에서도 이 자리가 나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치고 가기 시작한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아니면 다음날 걸어두기를 해도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치고 가기 시작한 자리가 나온 다음날 장 초반을 3분봉으로 보겠습니다. 그 전에 치고 가기 시작한 자리, 즉 빨간 원 자리가 나오기 바로 전날 상황을 30분봉으로 보겠습니다. 30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11월 27일까지의 모습입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상승형 삼각수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내일 삼각수렴 상향 돌파가 나오면서 급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종가에 들어가도 되고 내일 장초반을 노려도 됩니다. 내일 장초반으로 가보겠습니다. 3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오전 11시 28분입니다. 딱 보아도 당일 상승 패턴 중에 4번 패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 초반에 쭉쭉 치고 간 후 조정이 나왔지만 조정폭이 깊지 않습니다. 여기서 밑으로 흘렀다면 이번 패턴이 됩니다. 지금은 밑으로 흐르지 않고 약간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점에서 걸어두기가 가능합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오늘이 가는 날이라면 반드시 이 자리를 돌파하고 가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날 장이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걸어두기가 제대로 먹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날 상황이 일봉상에서는 어떤 모습인지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5일선을 타고 가는 스파이더 패턴으로 상승을 하다가 일명 치고 가는 자리가 나온 상황입니다. 내일 또 걸어두기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일 장초반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오전 10시 24분입니다. 역시 4번 패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장 초반에 한번 급등을 했다가 밑으로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공중 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걸어두기가 가능합니다.
이 정도 선이 적당합니다. 만일 공중 부양선을 깨고 밑으로 흐른다면 자연스럽게 매수가 체결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늘이 가는 날이라면 이 자리를 돌파하고 가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걸어두기가 잘 먹혔네요. 이제 다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봉상에서는 오늘 상황이 어떤 모습인지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어제 치고 가기 시작한 자리가 나오고 나서 추가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내일 역시 걸어두기가 가능합니다. 내일 장 초반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9시 57분입니다. 딱 보아도 1번 패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밑으로 쭉 빠진 후에 야금야금 기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걸어두기가 가능합니다.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오늘이 가는 날이라면 반드시 이 자리를 통과해서 가야 합니다. 반대로 오늘이 가는 날이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매수가 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는 날이 아니었네요. 조정을 받는 날이네요. 이렇게 조정을 받는 날은 걸어두기가 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장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2시 27분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으로 끝나는 것 같다가 장 막판에 기습적으로 급등을 시키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걸어두기를 다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걸어두기를 조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장막판에 기습적으로 급등을 시킨다면 이 자리를 통과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와우, 장막판에 기습적으로 급등을 시켰네요. 이런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장중에는 바닥을 기다가 장이 끝날 무렵에 다시 말해 개미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기습적으로 급등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을 때 적당한 선에 걸어두기를 하면 주포의 핸들링을 역으로 발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봉상에서는 오늘 상황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3분봉상에서 장 막판에 급등을 한 것이 일봉상에서는 긴 아랫꼬리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일봉 캔들 분석으로 따지면 상승 의지를 가진 연어 캔들입니다. 역시 내일 걸어두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일 장 초반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12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전형적인 이번 패턴입니다. 장 초반에 급등을 했다가 밑으로 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패턴의 경우에는 침착하게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밑에서 살살 기어 올라오는 것을 보고 걸어두기를 해야 합니다. 흘러내리기 시작을 하면 어디까지 흘러내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삼각수렴 상향 돌파가 나왔습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쌍바닥 W 패턴도 보입니다. 이때 걸어두기를 하면 됩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걸어두기가 잘 먹혔네요. 만일 3분봉 단타를 했다면 맥점이 하나 나왔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중 삼각수렴 상향 돌파 자리입니다. 이제 다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속 치고 가는 모습입니다. 상승하는 과정에서 3분봉 상에서는 여러 가지 패턴들이 나왔었습니다. 당일 상승 패턴으로 따지면 4번 패턴, 1번 패턴, 2번 패턴들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일봉상에서는 계속 치고 가는 패턴입니다. 한마디로 아주 상승세가 좋은 스파이더 패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두기를 하더라도 일봉상 좋은 상승 흐름을 탄 종목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걸어두기가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이제 상승 여력이 소진된 모습입니다. 고점에서의 도지 캔들은 하락 반전의 신호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잡아야 합니다. 두 음봉 정도로 가격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두 음봉 후에 양봉이 뜨거나 도지 캔들이 뜨면 다시 타점이 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